황금 연휴 중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평소처럼 집에서 안방에서 TV로 신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휴가지에서 또 인터넷 방송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 황금 연휴를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조심스러운 할머니 마음, 높아심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선거 때, 총선 때 비닐장갑도 끼면서 우리가 조심한 결과 감염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연휴를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질병관리본부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신규 확진자는 4명이고 모두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2월 18일 이후에 처음으로 지역사회에서 환자 발생 신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72일 만의 일입니다. 자, 72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0명, 한 명도 안 나왔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선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입니다. 이건 국민들이 잘 사회적 거리 유지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애썼던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긴 합니다. 공무원들도 참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다. 황금 연휴 첫날 풍경도 저희가 한번 취재했습니다. 살펴보시죠. 답답하게 있다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사회 거리두기 하라고 했잖아요. 네. 좀 없을 줄 알고 여기 왔는데 많은 인파가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국이 황금 연휴를 맞아서 북적북적 전국 방방곡곡이 북적북적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하루에만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4만 500여 명. 엄청 많죠? 연휴 기간 방문객은 당초 예상됐던 18만 명보다 많은 20만 명 이상, 그러니까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거의 북적북적. 제주 주요 관광지는요, 초여름 날씨까지 따뜻해서, 초여름 날씨처럼 따뜻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시민도 기자들의 눈이 많이 보였습니다. 2m 거리두기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많은 기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도 벌써 지난주보다 50% 이상 증가했고요. 고속도로도 꽉꽉 막혀요. 서울 강릉 구간은, 서울에서 강릉 가는데 6시간 반이 걸려요? 와, 서울에서 강릉 가는데? 가겠네요. 김포공항 검색대는 끝없는 대기줄이. KTX는 어제 6만 7천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관광객 이모 씨,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중앙일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좀 걱정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72일 만에 완전히 대구 경북에도 확진자가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초유의 어떤 안정세가 있고, 어제 보니까 CNN에서도 한국에 국내에 확진자가 없다는 걸 보도했고, 외국의 유럽의 정치 지도자도 한국은 코로나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가을, 겨울에 또 세컨 웨이브가 온다라고 안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두 번째 파고죠. 또 다른 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부에서는 기온이 올라가면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새롭게 지역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 가능한 부분이죠.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벗어나서 촘촘해졌긴 하지만 마스크 예절이라든지 최소한 기본적인 습관으로서의 코로나에 대응하는 자세는 저는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소독제나. 속보인데 김용주 의원님 말씀 주신 중에 죄송합니다만 속보 전해드립니다. 신규 확진자가 9명 발생을 했는데 9명 중에 8명이 해외 유입. 그러면 지역 감염이 1명 나온 거군요. 1명이다. 0명이었는데 지금 1명 나왔다. 그래도 괜찮죠, 1명.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JP 모건에서 했던 시나리오대로 10,000명이 벗어나면서 서서히 안정세가 된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구로콜센터나 이런 부분이 수도권에 대한 집단 감염 우려인데 다행히 그런 데서 벗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보니까 저도 제주도 비행기편 호텔 가격이 그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바로 올라버렸습니다. 그 정도 요구가. 다른 한편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제주도라도 가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책임, 그런 또 지역, 말하자면 지자체라든지 어떤 보건당국의 책임을 끝까지 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애가 해외에서 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괜찮습니까? 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갔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방역이 정말 대단한 걸 느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리무진을 가요. 예. 그 리무진 가서 검사 맞게 하고 또 격리시키는데 그 절차가 정말로 일사불란하고 빈틈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선불폰을 쓰는데 아마 자가 격리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모양이에요. 확인했는데 선불폰이 돈이 다 떨어져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호자인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애는 다 잘 지킬 거예요. 격리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니까 공무원이 알았습니다. 뭐 잘 지키겠죠. 고 끊었는데 거기서 저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김광삼을 안 믿었구나. 집을 찾아왔어요. 예. 집을 찾아와가지고 이건 김광삼을 믿은 게 아니야. 아니 이게 김광삼인지 누군지 모르죠. 예. 아버지를 안 믿은 거지. 그래서 집에 출입료 누르면 대면할 수 있잖아요. 다 그래서 확인했구나.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더라고요. 자녀분 잘 자가격리했고 또 건강하시죠? 예, 다행입니다. 전혀 문제가 예. 없어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한강에서 가끔 자전거를 타는데 네. 2주 전에 자전거 타러 갔는데 정말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잔디밭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마스크는 쓴 사람은 많은데 2m 거리 두기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연휴가 끝날 때까지 좀 조심조심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